임문숙이. 내 이야기 다시 제대로 한번 들어볼래?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내 인생 풀스토리야. 나는 경남 충무시 도남동이라는 정말 예쁜 마을에서 자랐어. 앞에는 푸른 바다가 일렁이고 뒤에는 듬직한 산이 있고 옆으로는 논밭이 펼쳐진 공기 맑고 평화로운 곳이었지. 우리 부모님은 새벽동이 트기도 전부터 논밭으로 일하러 가셨거든. 그래서 집안 살림은 온전히 우리 언니 몫이었어. 나는 막내니까 언니 옆에서 당근 씻고 고추 따고 심부름하면서 언니를 도왔지. 어른들이 시키는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 기분이 너무 좋아서 동네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내가 다 하고 다녔어. 하도 쌩쌩 잘 뛰어다니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나를 예삐라고 부르며 귀여워해 주셨지.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방학이라고 수영하며 놀러 다닐 때 나는 조개 캐고 팔에 뜯고 굴껍데기 끼우는 일을 한시도 쉬지 않고 했어. 우리 부모님은 참 무심하셨어. 돈도 모르시고 우리 교육에도 별 관심이 없으셨지. 오직 농사일에만 전념하시느라 자식들과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고추밭에서 엄마랑 고추를 따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마침 내가 다니던 중학교 근처에 구름다리가 있었거든. 나는 거기가 진짜 내가 버려진 곳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어. 그날 이후로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 친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베개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다 잠들곤 했는데 부모님은 내가 그러는 줄도 전혀 모르실 정도로 우리한테 무심하셨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마산에 있는 한일 여자실업 고등학교에 진학했어. 기숙사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곳이었는데 나처럼 가정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왔지. 거기 생활이 정말 힘들었거든.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 소동도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귀신. 괴담이 돌아서 겁 많은 나는 도저히 기숙사에 오래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 나와서 언니랑 같이 자취를 시작했어. 근데 언니는 치장하고 멋부리는 데만 신경 쓰고 먹는 건 관심이 없었어.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기니까 변비가 생겨서 고생도 엄청 했지. 그러면서 혼자 왜 먹어야 하나, 왜 자야 하나, 일은 왜 해야 하나 같은 고민에 빠져서 한참을 방황했어. 그러다 우연히 점을 보게 됐는데 내 나이 19에 기인을 만난다는 거야. 혼자 살 궁리만 하던 내게 어느 날 언니 친구가 찾아와서 혼자 사는 법 가르쳐주는 곳이 있는데 가볼래? 하더니 사진 한 장을 쓱 보여주고 다시 집어넣더라고. 그게 바로 이긴자님의 사진이었어. 나는 그날로 당장 언니 친구를 따라 재단을 찾아갔지. 책임 승사님과 대화도 하고 비디오 말씀도 듣다가 일요일에 부산재단에 이긴자님이 오신다길래 식구들이랑 같이 갔어. 근데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내가 찾던 엄마야 하는 느낌이 확 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오열하면서 통곡을 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인자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때부터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었어. 이긴자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뵐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역곡 3층 봉제공장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 이긴자가 계시는 역곡에만 가면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일 것 같았어. 거기서 이긴자님이 극기승자가 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연단 받으신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 나도 그분의 모습을 만분의 1이라도 흉내 내야겠다고 다짐하며 역곡으로 올라왔지. 한 번은 마산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와야 해서 이긴자님께 보고를 드렸어. 가는 데만 대여섯 시간 걸리는 먼 길이라 퇴직금은 바로 줄까? 아는 사람 만나면 어쩌나? 마귀가 시험하면 어쩌지 하고 불안했거든. 근데 회사에 도착해 용건을 말하는 순간 마음이 싹 편안해지더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거야. 돌아올 때는 마치 축지법이라도 쓴 것처럼 순식간에 도착한 기분이었어. 모든 것을 맡기면 잘 된다는 말씀이 진짜라는 걸 실감했지. 89년도 보안법 철폐 반대 시위 때는 여의도로 뛰어가는 중에 몸이 휙 날아가는 기분이 들면서 진한 백합화 향기도 맡았어. 구세주의 증표라는 그 향기를 난생 처음 직접 맡아본 거야. 이긴자님은 아침마다 우리 공장에 제일 먼저 출근하셨어.
그분의 눈을 가까이서 보면 정말 푸른 호수 같았지. 내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 두렵기도 했지만 우주보다 큰 사랑으로 불쌍한 인생들을 다 품어주시는 게 느껴졌어. 나는 공장에서 브래지어의 컵다리 공정을 맡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서 뜯고 받기를 반복했어. 분량이 나면 나 자신에게 졌다는 생각에 좌절감이 올라왔지. 10분 휴식 시간에 미싱판에 엎드려 무릉도원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가도 깨어나면 다시 치열한 전쟁이었어. 몸이 야위어가니 책임자님이 이긴자님과 면담을 시켜주셨어. 나도 모르게 과자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해버렸는데 그때 이긴자님이 그래. 그럼 기도를 강하게 해.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 라고 하셨어.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끊고 싫어하는 물을 마시는 반대 생활을 해야 나라는 자존심이 죽는다는 깊은 뜻이었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나라는 아성이 강해지고 반대로 싫어하는 걸 하면 아성이 죽는다는 이치지. 여기서 배운 기도는 일반 종교랑은 완전히 달라.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습과 나라는 마귀를 죽이는 기도거든. 인류의 소망은 영생인데 내 속의 마귀가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기도로 그 마귀를 박멸해야 한다는 거야. 나는 박멸소탕 기도 테이프를 들으며 정말 열심히 했어. 처음엔 일에 집중이 안 돼서 힘들었지만 자유율법 책에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말씀을 보고는 생각이 돌아갈 때마다 호흡 멈추기를 했지. 눈앞에 별이 왔다 갔다 하고 머리에 부스럼이 날 정도로 치열하게 했어. 또 자유율법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법이야. 예전에 나는 자존심이 세서 누가 조금만 싫은 기색을 보여도 직장을 때려치우던 사람이었어. 그런 내가 내 마음을 꺾으며 버티는 게 정말 죽을 맛이었지.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이 나올 때면 이긴자님이 단상에서 죽으면 하나님과 철천지원수가 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다시 마음을 다잡곤 했어. 일이 안 풀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를 내면 공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뉘우침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자존심을 죽여주시고 생각을 돌려주시니 다시 힘을 낼 수밖에 없었지. 이긴자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서 절기 때 꽃 달아드리는 봉사도 참아 못할 정도였어. 이긴자님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실 때는 엄마 젖된 아이처럼 투정도 부렸지만 마귀에게 져도 좋으니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라. 그러면 내가 이긴 것으로 쳐준다는 말씀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 이건 사람의 힘으론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되어야만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지. 나 이제 여기 입문한 지 40년이 다 돼가. 이긴자님은 나한테 미싱이랑 클라리넷이라는 두 개의 장난감을 주셨어. 힘들어도 이걸 재밌게 갖고 놀다 보면 언젠가 멋진 프로가 되고 이긴자가 될 수 있겠지. 육신에 속한 자는 멸망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자는 영생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보이지 않아도 항상 영으로 지켜주시는 걸 믿어. 지상천국 건설을 위해 끝까지 내 마음을 갈고 닦는 하늘의 일꾼이 될 거야.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어때? 나를 죽이는 기도랑 마음의 법이라는 게 참 깊지?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물어봐.